FSC 포티움 스포츠클럽의 최민 대표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선수들이 너무나 이 관리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기능과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방국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펜싱 선수들을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왔어요. 좀 느낀 점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저희가 펜싱 대회를 하는 거를 가서 본 적은 없고, 펜싱 선수들이 어떤 거가 힘들며 어떤 상태인가, 경기 당일날 이런 걸 좀 보고 왔는데, 그리고 펜싱이라는 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조금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원래 내과 진료를 하다가 기능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펑셔널 메디슨. 그거는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고치를 다다르게 하는 그런 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되면은 항노화도 되고, 질병이 암이 생기지 않은 몸도 되고, 무슨 혈압당뇨라든지 염증 같은 거, 염증은 알러지나 통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게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 거죠. 또 좋은 게 운동 능력이 향상이 돼요. 전반적인 영양소, 호르몬, 독소 관리, 식단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치유를 하는 게 통합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됐는데, 제가 한 200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검사가 없을 때부터 검사들을 세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만성피로학회 창립회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피곤한 선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 소장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오드라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이제 여성 선수를 우리가 주로 만났어요. 남성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을 많이 만났는데, 보니까 갑상선 문제도 있는 사람도 많고, 딱 봐도 저 사람은 병원에서 진단은 안 되는데 몸의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약이나 합성 약물을 안 쓰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펜탈원의 원장이고 기능학을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여기 박목희 트레이너도 좀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물리치료사고요. 학부에서는 물리치료를 전공했고요. 이제 대학원에 가서 스포츠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저희들 소개는 이 정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능의학이라는 것과 스포츠의학이라는 것에 이런 협업은 외국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협업이 많이 활성화된 나라가 뭐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는 협업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 관리도 하고 예방을 우선하고 체력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부상 방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최적의 어떤 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저희가 FSC 포티움 스포츠클럽의 최민 대표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셨나 봐요. 병원을 찾는데 뭐 1년 반 이상 걸렸는데, 보니까 제가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내 자식같이 보살피고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지셨는데, 저희가 그냥 환자를 치료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치료를 하는데, 근데 선수들이 너무나 이 관리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랬는데, 다 얼굴 보면은 다 쌩쌩해 보이고 하는데, 과연 선수들이 그럴까? 일단은 먼저 영광으로 내려갔죠. 대통령배. 일단 경기를 쭉 보니까 펜싱이라는 경기는 굉장히 순발력을 요하는 경기더라고요. 0.1초 만에 승부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또 눈으로 가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빠른 경기인 줄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동계올림픽 보다가 2010년에 이상화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500m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1위를 했는데, 그때 2위 선수와 시간 차이가 0.06초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또 1등을 했는데, 그때 2위의 러시아 선수랑 0.36초. 이게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일의 컨디션도 중요하고, 펜싱은 그런 것들이 되게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펜싱은 일단 폭발적인 순발력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기 당일날이랑 보통 한 2, 3일에 걸쳐서 많은 경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만한 체력과 어떤 지구력이 있어야겠다.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때 이상화 선수를 보면서 느낀 게, 저 선수는 어디서 관리를 받을까? 일반 병원을 다니겠지만 기능학으로 하면 세포 차원에서 조절을 하는 거고, 호르몬 대사도 교정하고 최적을 맞추기 때문에 한 0.5초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그냥 속으로 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김연아 선수도 한참 막 활약을 할 때라서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막 발목도 아프고 그럴 텐데,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염증도 덜 오고 통증도 덜 오고 그럼 부상도 덜해져요. 몸이 회복도 빨라지고. 그럴 때도 이제 이런 기능학을 선수들이 알면 참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최민 대표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영광에 간 거죠. 나는 기대했던 게, 그래도 운동선수는 몸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몸 컨디션 상태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컨디션을 조절해서 경기 당일날은 최적의 컨디션을 맞춰서 오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 몸이 다 안 좋더라고요. 아이고 여기가 아파요, 피곤해요, 뭐 집에 가면은 그냥 뻗어 자요, 또 그럴 때 아침 안 먹고 그냥 학교 가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색깔도 별로 혈색이
세게 밟지가 않고 맞아요. 다 통증이 하나씩은 다 달고 있더라고요. 순발력을 내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쓰려면 몸이 유연해야 되는데 다들 왜 이리 뻣뻣한지 누르면 다 아프대. 아니 훈련을 제가 보진 못했는데 훈련을 너무 그냥 같은 운동을 세게 하는지 이게 비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펜싱이 그거를 보완해주는 스트레칭도 필요하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식단 관리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게 진짜 대표님 말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 상태에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뭐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100이라면 보통 사회에서 이렇게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뭐 80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고 한 50 정도, 60 이 정도 써요. 병원 온 사람들은 한 2, 30? 어떤 학생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신기하대. 그래서 뭐가 신기하냐 했더니 내가 이런 에너지 상태를 체험해 본 게 처음이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저탄고지 하면 탄수화물을 안 쓰고 지방을 쓰잖아요. 그때 좀 몸에서 새로운 게 느껴지고 간헐적 단식할 때도 세포 자연사 안 좋은 세포들이 이렇게 소멸되는 게 느껴지는데 그 학생은 만성 피로가 심한 거를 기능학 치료를 받고 나서 자기가 에너지 레벨 올라가는 게 신기했던 거예요.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이렇게 펜타일에서 진료를 받고 새로 태어났다고 펜타일을 다니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는 회원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분도 보면. 운동선수라면은 정말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고 최고의 레벨 만들고 호르몬 수치도 병원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있다 이거는요 일단은 그거는 이미 낙제한 거고 정상인 사이에서도 1, 2, 3등이 있고 그 100명 중에 80등, 90등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카트라인을 정해 놓은 거지. 그 정상 사이에서도 초정상이 있고 턱걸이가 있고. 네, 제가 그 경기장에서 봤던 선수들 대부분은 약간 보통보다도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경기를 뛰어야 되는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딱 오시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프대. 뭐 물론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아프겠죠. 저번에 그 또 어떤 선수는 그 봉공근 여기 안쪽에 제비차기 그 근육이 아파가지고 누르면 으악 소리가 나고 또 어떤 선수는 승모근 엄청 뭉쳐있고 목도 엄청 안 좋고 그러는데 자, 우리 몸에는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인데 부신 호르몬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엄청 머리가 맑고 다시 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낮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커피도 별로 안 땡겨요. 그러니까 단 것도 별로 안 땡기고. 그래서 부신이 정상이면 되게 활력이 있고 웬만한 스트레스는 다 이겨내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 스트레스든 그 정신적 스트레스든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부신이 무너지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자고 나도 필요하다, 밥 먹고 나면 졸렵다, 밤이 되면 제일 쌩쌩하다, 젊은데도 기억력이나 집중력 감소가 있다, 생리통, 생리증후군이 심해진다, 갑자기 공복이 심해져서 헛직업 막 찾을 때가 있다, 또 굉장히 몸이 무거워진다,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성격은 괜찮은데 짜증은 잘 낸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욱한다, 그리고 화내고 나서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그냥 괜히 우울감이 있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한 증상, 내가 혹시 부신피로가 아닌가? 라고 해당되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반은 평생에 한 번씩은 부신피로를 겪어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러면. 근데 제가 보면은 운동선수들은 이제 뭐 심적인 압박도 있겠지만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계속 오기 때문에 부신 기능이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신 호르몬에서 순발력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아침에 뭐 더 자고 싶다? 막 이러면은 이거는 내가 부신피로인가? 그러면 순발력이 일단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순발력 낸다고 하는데 사실 부신 호르몬 안에 아드레날린도 부신 호르몬이고 여러분들이 대회할 때 아드레날린이 나오잖아요. 뿜뿜하잖아요. 그래야지 순발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코티졸 나오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은 뭐예요? 플라이트 오브 파이트.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력 같은 경우는 도파민. 도파민 떨어진 사람들은 단 거, 밀가루, 뭐 이런 빵, 술 이런 거, 밀가루, 떡 이런 거 되게 많이 땡겨요. 그 다음에 DHA라는 호르몬은 부신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그건 지구력 같은 거. 내 몸에 어떤 스트레스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부신피로 환자가 되게 많았어요. 박 트레이너가 테이핑을 주로 해달라고 해서 오고 하니까 또 아픈 부위를 알려달라고 해서 오니까 전 옆에서 혈색을 보고 몇 마디 물어보고 봤을 때 이 만성피로가 되게 많구나. 그래서 저거를 좋아지게 하면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 펜싱 경기에서 정말 우리나라 펜싱이 굉장히 한 단계 레벨을 할 수 있겠다. 전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신피로 같은 것만 조금만 교정을 원장님께서 해주셔도 성적이 확 오르겠네요, 그냥. 에너지가 안 떨어지고 순발력이 좋아지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찌를 수 있죠. 아니 아무리 내가 힘이 좋아도 호르몬은 우리 몸의 전체를 대사를 관여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기능학으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접근하는 병원은 없었나 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 그래서 최민 대표님도 항상 병원에 갈 때마다 약간 정형외과 선생님이면 수술만 권하시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플 때 가는 데가 병원이에요. 기능학은 아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도 오지만 내가 암이 오지 않는 몸, 뭐 염증이 오지 않는 몸, 최적의 영양 상태,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고 최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그거를 평상시에 만들어놔야 노화도 안 오고 병도 안 걸리고 알러지도 안 오고 감기도 안 와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계속 강한 선수들을 계속 만나 시합에 계속 붙어 있어. 그런데도 그걸 최연히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 게 바로 우리 몸에 호르몬의 가장 뿌리인 부신 호르몬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니면 애기들 갑자기 밤에 되면 열이 확 나죠. 해 뜨면 또 괜찮아져. 밤에 되면 열나.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해가 뜰 때 몸의 모든 호르몬이 최고치를 찍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밤에 되면 휴식을 취하고 호르몬이 떨어져야 잠을 자니까. 근데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에 염증이 안 가라앉으니까 열도 나고 더 아프고 더 가렵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 본 적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밤에 아프다가 아침에 딱 해 뜨면 갑자기 감기 몸살이 딱 사라지는. 왜냐면 그게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우리의 신체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밤에 새벽 3시에 자. 그리고 아침에 막 12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호르몬 레벨이 정상인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이런 호르몬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고 보통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걸 안 해요. 하는 병원이 극히 드물어요. 이렇게 뭐 해보면 검사도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시간별 호르몬 측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부신, 그다음에 도파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이거를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염증이 잘 안 가라앉으니까 통증에서 부상해서 회복하는 것도 더 아프고 더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에는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그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당 1000개에서 2000개 있거든요. 거기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한 2000개 있는 세포가 50조 개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많은 공장들을 내 몸이 돌리고 있는데 에너지 공장들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검사하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돌리려면 비타민 B군도 필요하고 코엔자임 Q10도 필요하고 몇 가지 영양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정말 아예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포가 유산소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에너지를 많이 못 쓰는 대사 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 미토콘드리아는 효율이 좋아서 밥을 먹어도 에너지를 이만큼 생산해. 근데 저쪽 선수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산이 좀 떨어져. 그래서 에너지를 요것밖에 생산 못해. 똑같이 더 잘 먹어도.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야. 실력이 똑같다 그러면. 왜냐면 2000개 곱하기 50조 개의 공장이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장을 치료하면 다른 공장이 다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항노화제, 뭐 NMN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한 일부예요. 비타민 B3 종류거든요. B1, B2, B3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네랄들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알면 그거를 갖다 보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염증도 덜 오고 에너지도 좋아지고 병도 안 오고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그다음에 머리도 명료해지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명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지 않나. 어이구 내가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학 시험 입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오디션 보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게 너무나 경기가 자주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인식을 시켜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홍천 갔을 때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잖아요. 제가 펜싱 선수라면 국가대표 선발전이면 정말 이를 갈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준비하고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때 상태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좀 느낀 게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순발력을 내는 운동에서 야 저거 정말 정신력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식단에 대해서도 막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원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저보고 뭐를 먹어야 되냐 경기 전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야 그거는요. 학교에서 건강을 안 가르쳐요. 제일 중요한 건 살면서 건강, 인간관계, 돈 재테크하는 법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세 가지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 졸업한 다음에 자습하거든요. 독학? 근데 여러분들은 선수분들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선수들은 내 몸 상태 건강에 대해서 공부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게 안 되면 저희처럼 이런 거를 맨날 하는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느껴보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해도 컨디션이 나아지네? 안 되던 게 되네? 안 지치네? 머리가 더 맑아지네? 이런 걸 느끼면 신세계죠. 저는 그걸 오늘 얘기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게 진짜 많은데 이번 편은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네네. 정리하자면 호르몬 수준과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좀 이제 정상화시키면 순발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 자기 관리로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대치를 느껴보세요. 그것에 이 기능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세요. 그것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